안녕하세요. 종로플러스 학생 여러분. 오늘은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하는 소설입니다. 소설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베스트 첫 번째, 서술상의 유형 특징. 특히 소설은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이 소설은 시점이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그래서 서술자가 누구냐? 서술자가 작가가 되겠죠. 작가는 작품 속의 인물, 작품 외의 인물, 작품 외의 밖의 인물이죠. 그렇지만 작가가 여기서 뭐야? 신이죠, 신. 전지전능한 신처럼 등장인물들의 내면 심리까지 꼼꼼하게 떠들어 준다라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문제 하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전의 형식. 요 전이라는 게 뭐냐? 이 전 한자로 전이거든요. 전할 전자입니다. 전할 전자. 전의 정확한 정의는 한 사람의 일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하는 서사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전이라고 해요. 어찌 보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어떠한 문학의 형태라고 할 수 있겠지. 특히 너희들이 전에 가장 좋은 예는 위인전이 있잖아요. 뭐 이순신전, 세종대왕, 뭐 이러한 한 사람의 일생을 갖다가 이야기 형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 쭉 나열하는 그러한 형식을 우리가 전의 형식이라고 그래요. 특히 여기에서는 황만근이라는 한 사람의 일생을 갖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정리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풀어나갔어. 그래서 전의 형식이 하나 있겠고,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효과, 특히 처음에 황만근이 없어졌다. 뜬금없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이 시작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 서술상의 특징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황만근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 황만근은 어떠한 사람인가? 동네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동네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황만근은 이러한데, 여기 또 민씨가 나오거든요. 민씨의 눈에 비춰지는 황만근의 댐댐이는 어떤지를 갖다가 제대로 봐야 되겠다. 그 다음 민씨. 여기서는 민씨는요, 황만근이 사는 동네는 집성촌이라고 하거든요. 집성촌. 집성촌이 뭐냐? 옛날에는 같은 성끼리 한 마을을 이루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마을에 가면 민씨밖에 안 팔아. 민씨밖에 안 살아. 저기 내가 살던 양촌 같은 경우도 민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대머리 한씨, 뭐 저쪽에 효촌에 가면은 한씨가 많이 산다더라. 그래서 같은 성씨를 가진, 쉽게 얘기하면 그 동네에는요 다 친척끼리 사는 거야. 같은 동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종 사촌, 고종 사촌, 같은 성씨를 가진 성끼리 모여 살던 집성촌에서 살던 사람들은 여기 다 황씨만 살았거든요. 여기에서 민씨만이 2년 전에 어찌 보면 외부인이죠. 외부인이 들어와서 그나마 황만근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사람은 민씨밖에 없거든요. 이 마을 사람들은요, 이 이장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마을 사람들은 이 황만근을 갖다가 만근이라고 하느라고 반근이라고 해요. 반근이라고 뭐냐면, 얘가 들떨어졌어, 반쪽짜리야, 이렇게 무시하거나 굉장히 하찮게 봤는데, 민씨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황만근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황만근의 어떠한 처지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의 편에서 주장을 하는 반면 이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냥 굉장히 허울 좋고 그냥 뭐 황만근을 갖다가 바보로 아는 그러한 마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 황만근이 특히 농민 걸기 대회에 나가서 죽게 된 그 원인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마을 이장과 요 민씨가 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소설은요,
좀 길어요. 길어서 우리가 일단은 뭐 되는 데까지 볼 거지만은 저 뒤에 작품 분석을 먼저 보고 들어가면 소설 전체의 아웃라인이 좀 잡힐 것 같아요. 저 뒷페이지에 보면은 작품 개관이라고 나올 거야. 작품 개관. 작품 개관을 먼저 보고 이 소설의 본문을, 지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재 개관이요. 갈래는 단편 소설, 농촌 소설, 특히 요 황만근이 살아갔던 1990년대의 농촌 현실을 갖다가 이 소설을 통해서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다.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잘 나왔거든요. 성격, 향토적, 고향의 냄새가 난다 이거죠. 해학적, 특히 황만근이가 굉장히 순진합니다. 혹은 순진하다기보다도 뭐 어떻게 보면은 참 성격이 무뚝뚝한 건 아니지. 듬직해요. 듬직해. 바보스러울 만큼 듬직하고 우직스럽다는 말이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는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지만 뭐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해학적이다. 그렇지만은 요 황만근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 사람, 민씨를 제외한 나머지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이거든요. 자기밖에 모르고 오히려 황만근을 대할 때 자기 이해에 따라서 황만근을 갖다 이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현대인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풍자적. 배경이 1990년대고요. 신대리라는 농촌 마을. 신자가 새로운 신자거든요. 새로운 마을, 새로 생긴 마을이라는 겨. 시점은 아까 얘기했지만 전지적 작가 시점. 물론 중간에 민씨의 황만근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이 있어. 주제, 황만근의 생애와 그의 행적, 그래서 전의 형식을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특징, 전의 형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구성된 1990년대 농촌 현실의 문제점을 고발함. 특히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마을에서 가장 젊은 축에 끼는 사람이 45이래. 그러니까 원장님 나이 정도가 돼야지 그 마을에서 가장 젊은 축에 이제 낀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농촌 사회가 고령화. 쉽게 얘기하면은 젊은 사람들은 농촌에 살지가 않아. 왜? 농촌에 살아도 결국 빚만 지게 되거든. 매일 농약값에 여기에 보면 농기구값 매일 대출받아서 보통 트랙터 하나에 막 1억이 넘거든요. 보통 너희들이 농기구를 우습게 보는데 농기구 되게 비싸. 그러다가 현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국가에서 좋아, 내가 돈 꿔줄게. 너희들 농사지을 일순 없으니까 농기구 사. 좋아. 되게 싸게 대출을 해주는 건 사실인데 결국 그것도 뭐다? 빚이다. 빚. 빚을 내서 농기구를 사야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농촌의 문제점이요. 근데 그걸 갖다가 황씨는요, 이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은 그 자체도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거든. 빚을 지면 안 된다. 나라에서 뭐 자꾸 빚 내라 하는데 이거 자체를 갖다가 이 황만근이라는 사람조차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현대인에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 특히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작품 구성을 보고 들어가면은 전체 내용이 한눈에 들어오겠죠. 발단, 황만근의 실종과 처음에 황만근은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잖아. 그죠? 이로 인한 이장과 민씨의 갈등, 황만근의 이타적인 삶, 이타라는 건 이기적의 반대말이잖아. 그죠? 이기적은 나밖에 모르지만 이타적이라는 건 타자가 남타자. 남을 먼저 생각하고 이해하고 희생한다라는 겨. 위기, 농가 부채. 아까도 얘기했잖아. 국가에서 대출을 해줘. 왜? 농사를 지어봤자 1년 내내 쌀농사 지어봤자 쌀값 있잖아. 20kg 하나에 6만 원도 안 합니다. 20kg 큰 거 하나에. 왜 그렇게 쌀 수밖에 없냐? 외국에서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의 그 농수산물이 수입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미국 쌀 같은 경우는 중국 쌀 같은 경우는 50%도 안 해.
똑같은 20kg인데 미국 쌀이나 중국 쌀은 3만 원도 안 한단 말이야. 우리나라 쌀은 6만 원인데 6만 원도 싼 게 아닌데 이제 이 쉽게 얘기하면 쌀값이 있잖아. 뭐 비료값, 농기계 구출한 값, 이제 대출한 값 이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답이 안 나오거든. 특히 너희들 뭐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가끔 농사일을 도와드리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 농사일인 것 같아요. 아침에 뭐 해 뜨기 직전부터 새벽 5시 뭐 빠른 분은 막 4시부터 일어나갖고 차에 진료까지 6시까지 거의 쉼없이 계속 일하는 거야. 봄, 여름, 가을까지. 여하튼 농가부채 탕감 걸기대회 농가의 부채를 갖다가 빚을 갖다가 좀 없애달라 농민들이 들고 일어난 데모죠. 데모 걸기대회에 참가할 것을 권유받은 황만근 이장한테 야 임마 너 가야지 너 혼자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특히 경기 끌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 이장이란 놈은 쟤는 삐리리 봉고차 타고 가고 이 바보 같은 우직한 황만근만 그 말을 그대로 따라서 경운기를 끌고 군청까지 걸기대회를 하러 갑니다. 그것 때문에 이미 이제 불행의 씨앗이 시작된 거죠. 절정 농가부채 탕감걸기대회에 홀로 참석하러 갔다가 결국 6월로 이제 가니까 비도 내리고 벌써 걸기대회는 끝났죠. 경운기 있잖아. 털털털거리면서 빨리 가야 20km 안팎이거든요. 굉장히 느립니다. 이미 경운기를 끌고 가니까 걸기대회는 끝났어. 다시 돌아오다가 결국에는 늦은 밤에 경운기가 전복하게 되고 그 전복한 경운기 옆에서 밤새우다가 결국 동사를 하게 되거든요. 6월로 돌아온 황만근이요. 결말 황만근의 죽음과 그에 대한 평가를 누가 하냐? 민씨가 합니다. 민씨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어. 이 작품 구성만 봐도 보통 이러한 얘기겠구나. 기본 뼈대가 쓰죠. 그래서 소설 자체는 어려운 소설은 아닙니다. 어려운 소설은 아니야. 나는 단지 왠지 모르게 황만근과 내가 한 캐릭터 같다고 할까? 되게 나도 좀 우직한 면이 있거든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한 면이 있는데 되게 좀 황만근에 대한 연민 혹은 황만근 같이 나도 지금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고 황만근처럼 굉장히 이타적인 사람은 아닌데요. 조금 저는 황만근이 남 같지가 않아. 여하튼 그래서 이 소설을 굉장히 제가 좋아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을 시작하는 구성의 효과. 일단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았다. 황만근이 사라졌다. 뭐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뭐지 이거? 황만근은 누구야? 황만근이 왜 사라졌지? 독자가 작품에 관심을 갖도록 하고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그럼 황만근이 사라진 이유가 왠지에 대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황만근이 왜 사라졌는지, 황만근은 어떻게 살았는지, 황만근의 생애를 추적하는 구성 방식의 발단으로서 기능하는 효과가 있다.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의 부재라는 건 황만근이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빈자리를 느끼게 되는 계기요. 황영석, 보통 황만근이 똥을 팠단 말이야. 지금은 이 화학 비료가 잘 발달이 돼서 보통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뿌리지만 옛날에는 화학 비료가 90년대만 하더라도 많이 나오긴 나왔는데 비료값이 비쌌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푸세식이라고 그래. 다 재래식 변소였기 때문에 재래식 화장실에서 똥을 직접 퍼다가 두엄이라고 하거든요. 두엄에 갖다 놓고서 일정 시간 더 발효를 시켜 도끼를 빼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밭에다가 뿌린단 말이에요. 분뇨라고 하죠. 보통 똥과 오줌을 갖다가 직접 뿌리기도 하고 두엄을 거쳐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뿌리기도 하는데 이날 사람들은 사람의 이 똥과 오줌을 갖다가 비료 사 먹거든요. 그 황영석이 그러한 분뇨를 이 황만근이 보통 분뇨를 갖다가 특히 공동 변소 마을의 공동 화장실의 분뇨를 갖다가 각각의 그 밭에 제대로 분배를 했거든요. 황영석은 지밭에만 갖다 붓고 있는 거야.
마을회관 변소에서 분뇨를 퍼내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함. 아우, 내가 이거 100만 원 줘도 내가 안 하는데 말이야. 황만근 이놈 이 빙신 새끼가 없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네 라고 독백하는 모습이 나와요. 딱 여신노인,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익힌 걸음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던 황만근과 달리 황석영이 걸음을 가져다가 자신의 밭에만 뿌리는 모습을 보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함. 황만근이 없다라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겨. 황영석은 똥 퍼야 되네, 이거 내가 안 퍼도 되는 걸 황만근이 없으니까 푸고 있네 라고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는 거고, 여신노인은 황만근이 있었으면 저렇게 똥오줌을 갖다가 집안에만 안 뿌릴 텐데 황영석처럼 황만근 어디 갔어? 라고 황만근의 부재를 느끼는 거고요. 동네 아이들조차도 소꿉장난을 하던 중 시비를 따질 일이 생겨 황만근에게 물어보려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함. 어떠한 시비, 잘못과 그름을, 옳고 그름을 따져주던 재판관구실, 아이들의 재판관구실을 하던 게 황만근이었는데 그 일을 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들, 황만근 가를 중얼거리다가 황만근의 부재를 인식함.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아마 요 마을 사람들의 황만근의 부재와 딱 떨어지는 속담이기도 하거든요. 매일 같이 있을 때는 든 자리, 쉽게 얘기하면 들어온 자리를 얘기해. 만약에 뭐 한 반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친구가 어디에서 전학을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제 새로운 친구니구나, 잘생겼구나, 뭐 똑똑하구나,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뭐 이렇게 온 것 같이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걔가 친해지면서 그냥 제가 언제 왔나 싶은 거예요. 그냥 반 구성원의 일부였다가 어느 순간 내 친한 친구가 전학을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난자리거든. 그 자리에서 나간 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죠. 이럴 때 얘가 나 초코파이 사줬는데, 이럴 때 나 체육복 빌려줬는데, 이럴 때 나 공부 가르쳐줬는데. 그러니까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 혹은 새로 온 사람에 대한 중요성은 잘 몰라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부재, 이별을 하거나 떠나 보내거나 없을 때 그 사람의 자리가 커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속담에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마을 사람들이 평소에는 황만근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이제서야 황만근의 빈자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민씨의 특징과 역할이요. 민씨, 도시 생활을 하다가 귀농한 외지인이 마을 사람이 아니라 이제 마을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과 달리 사투리를 쓰지 않은 미시의 역할, 그래서 미시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황만근의 말과 행동을 관찰하여 전함으로써 간접적인 방식으로 황만근의 면모를 드러낸다. 마을 사람들과 다르게 황만근의 훌륭한 성품을 알아봐 황만근을 바보 취급하는 마을 사람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드러나게 함. 황만근이 죽은 후 황만근의 삶과 황만근의 지혜로움, 근면 성실하며 이타적인 성품, 효성 등에 대해 평가하여 묘비명에 적음으로써 황만근의 인물됨을 직접적으로 제시함. 황만근의 인간 됨됨이를 제대로 본 사람은 민식밖에 없죠. 민식밖에 없지. 뭐 그런 말도 가끔 해요.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로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가만히라는 건 뭐 쓸데없는 이런 물건들을 담는 자루를 얘기하는데 요즘이 있잖아요. 착하게 사는 게 오히려 바보처럼 느껴지는 세상인 것 같아요.
90년대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희생하면 왜 그렇게 살아? 너를 위해서 살아. 이제는 너만을 위해서 살아. 좀 이기적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개인주의적으로 살아. 밥을 먹으러 갔어요. 요즘 뭐 MZ 세대라고 그러죠. 너희들 세대를 통틀어서. 무조건 밥 먹었으면 n분의 1 하는 게 당연하고 거기에 밥값을 더 내거나 혹은 조금 자기의 돈을 갖다가 내가 오늘은 살게 내일도 살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호구라고 합니다. 호구. 쟤 호구야. 쟤 만나면 쟤 뜯어 먹으면 돼. 호구도 한 번쯤 돼보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데 착하게 사는 게 좀 남을 위해서 내가 더 무언가를 갖다가 좀 한다라는 그 삶 자체를 갖다가 지금의 세대에서는 오히려 바보로 여기는, 바보라고만 안 여겨줬으면 좋겠어. 그냥 그 사람의 됨됨이를 있는 그대로 갖다 인정해줘야 되는데 좀 더 남한테 좀 희생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면 쟤 틀려고 그래? 쟤 뭐야? 좀 가만히나 있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쟤 호구야. 이렇게 얘기하거나 좀 이렇게 얘기하는 자체가 현대인들의 이기적인 모습이 아닌가 좀 가슴이 아픈 세태이기도 합니다. 예. 여하튼 선생님이 살았던 시대와 요즘의 아이들, 너희들이 살던 시대와는 전혀 결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뭐 세대 차이가 난다 뭐 그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그렇습니다. 황만근과 마을 사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요. 황만근, 이타적 인물입니다. 전통사회의 인물 위험, 남이 꺼리는 일에 앞장을 서요. 뭐 변수에 똥을 푼다든가, 아까 그 황영석은요 100만 원을 줘도 나는 이런 일 안 한다고 하죠. 똥을 푼다든가, 마을에 뭐 도축,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갖다가 잡아야 되는, 그 산 짐승을 갖다가 잡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 특히 돼지 같은, 작은 닭 같은 건 상관이 없는데 제사 때는 돼지나 소 같은 걸 잡거든요. 그런 걸 갖다가 잡아서 일일이 손질을 하고 거기에 전문가가 될 정도로 남의 꺼리는 일에 앞장을 선다고 해요. 특히 어머니와 아들을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효심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기적 인물, 자본주의 사회의 인물 위험, 황만그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주지 않거나 그냥 하게 하거나 반값만 주거나 주면서도 공치사, 아니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는데 야 내가 이렇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 너는 감사할 줄 알아. 공치사라는 건 쓸데없는 칭찬이요. 혹은 쓸데없는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래야 돼. 너 이거 내가 잘해준 건 줄 알아.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그런데 그게 정말 쓸데없는 당연한 거거든요. 그 공치사라고 하는데요. 황만근을 무시하며 방근이, 만근이가 아니라 방근이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반쪽짜리라는 거야. 이 푼수야, 푼수는 아니지. 이 빙신아, 이 바보야, 이런 얘기입니다. 묘비명의 내용 및 형식의 효과. 묘비명의 내용이요. 민씨가 서술한 것으로 황만근의 실종과 죽음의 과정이 담겨 있다. 황만근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묘비명이라는 형식의 효과, 인물의 죽음을 기린다. 누군가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위로하고 추모하는 거죠. 기리는 효과가 있음. 본문에서 제시하지 못했던 인물의 행적과 삶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음. 황만근의 실종 및 죽음에 대한 과정 등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돼. 그러니까 황만근이 이걸로 돌아왔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거든요. 민씨가 맨 마지막에 쓴 묘비에 황만근이 이렇게 살았고 황만근은 이러한 사람, 선생이라고 불러요. 묘비명에는 누구 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까지도 민씨가 묘비명에 적습니다. 이 작품에 나타난 고전 문학적 요소요.
전의 양식, 전은 고전산문의 갈래로 인물의 행적, 인물에 대한 평가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는데 이 작품에서도 황만근의 행적이 먼저 제시된 후 황만근에 대한 민씨의 평가가 제시된다. 해학적 풍자적 표현, 황만근의 우스꽝스러운 말투를 통해 그의 선량한 모습을 해학적으로 표현함과 동시에 황만근과 달리 이에 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다. 자,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본문 들어갈게요. 황만근이 사라졌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아까 처음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황만근의 실종으로 작품이 제시되고 있다. 제시되고 있다. 새벽에 혼자 경운기를 타고 집을 나간 황만근은 늘 들이를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시각인 저녁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한밤이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횟대의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황만근이 평소와는 좀 다르게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마을회관 앞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황만근이 이 회관 앞에 등나무를 심어놓은 거죠. 직접 짠 평상에, 이 평상 자체도 누가 짰대? 황만근이 마루 갖다도 만들어 놓은 거야.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먼저 이장이 입을 열었다. 이장이 얘기하는겨. 망긋인지 방긋인지,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들이 황만근을 갖다가 망근이라고 안 부르고 방근이라고 불러.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말장난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염물도 못하러 가고, 이게 뭐라?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밥 굽는 것이 중요한가? 바보 자석 하나가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가? 안 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라.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을 바라보는 시각, 첫 번째는 굉장히 바보처럼 하대하고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죠? 또 한 가지는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가? 황만근이 평소에 술을 좋아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더 웃긴 건, 야, 사람 하나가 사라진 거 아니야. 하룻밤이 지나도 지금 황만근이 집에 오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러면 제일 먼저 사람들은 걱정 먼저 해야 되잖아요. 어떡하지?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나? 빨리 연락해봐. 아니면 황만근이 어디 갔는지 찾아보자. 이래야 되는 건데, 말 이장이란 인간이 처음에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이놈의 바보 새끼 하나 때문에 20마리나 되는 소 여물도 못 먹이고 있어. 저 바보 새끼 하나 찾는 게 중요해? 아니면 내 소 20마리 여물 밥 먹이는 게 중요해? 야, 소가 20마리 아니라 200마리라 할지라도 밥 한 끼 안 처먹으면 어때? 사람 하나 목숨이 더 중요하지. 그만큼 이 이장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장이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들은 이 황만근을 갖다가 되게 우습게 바라본 거야. 그 정도로 황만근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이죠. 내가 확 열받아서. 마을에서 연장자 축에 들고 가장 학식이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왕제의 축을 초하는 황재석 씨가 받았다. 이제 그나마 마을의 제일 어른이고 똑똑한 사람이 말을 이어간 거죠. 그래도 진례 있던 사람이 없었지만 필시 아마도 틀림없이 연유가 있는 기라, 무슨 까닭이 있는 기라, 사람이 바늘이라 모래라 기양 없어지는 게 어디 있어. 야, 사람이 바늘이나 모래처럼 작은 것도 아니고 이유 없이 사라지는 거가 어디 있냐 이거죠.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암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이라 그나마
황재석 씨는 조금 낫네. 학식이 높은가? 방그이 아니다. 방그이 아니다. 방그이가 역시 이 황재석도 그나마 조금 인간성을 갖고 있는데 망근이를 바라보는 걸 방근이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도 조금 무시하는 거죠. 망근이가 역에서 나서 나는 동안 한 분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얘가 여러 번 그랬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는데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야. 그나마 황망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황재석 하나네요. 아니지요. 아닙니다. 어르신. 걔가 황망근이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여우인지 토끼인지 여우 박스죠 박스 토끼인지 레빗하고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가십니다. 옛날에 황재석 씨가 한 번도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그렇지? 라니까는 아니다. 황동수가 아니에요. 옛날에 있잖아. 그 토끼 잡느라 여우 잡느라 하룻밤 안 들어온 적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용왕제에서 집사 역을 하는 황동수가 우스갯처럼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사람 하나가 지금 실종됐는데 아니에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자빠졌죠. 황망근의 실종을 갖다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겨. 아침밥을 먹기도 전 황망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망근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 그러니까 민씨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갖다가 알고 있는 거고요. 특히 여기 마을 사람 중에서 민씨만이 황망근을 이해하고 그를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입니다. 민씨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돼. 왜? 마을 사람들은 다 똑같아. 되게 이기적이고 황망근을 갖다가 되게 우습게 바라보지만 그 중에서 민씨만이 황망근의 인물됨을 제대로 파악하고 평가하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이죠.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아니 이 사람들 웃긴 거 아니야. 지금 사람 하나가 사라졌는데 지금 이걸 갖다가 차옵기나 앉아있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구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텐데 라고 해서 참견을 하게 되는겨. 어제 걸기대회 농민 부채 탕감 위한 결기대회 나갔다고 그랬죠. 걸기대회 한다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망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민 씨는 외지인이죠.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사투리를 쓰는데 요 민 씨만이 사투리를 안 씁니다. 사투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이 사람은 외지인이다. 마을 사람과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구분되어진 좀 다른 인물이다라는 걸 일부러 작가는 의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집성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여기 보니까 황망근이 사는 마을은 집성촌이다라는 선지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집성촌이라는 말을 알아야 되겠지, 그지? 사람이라고 민민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는 게 기백령이 될라나 말라나 한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더란 칸케 이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계속 갖다가 이 망근이를 갖다가 돼지고기 방근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새끼 방근이야, 반푼이야, 바보야 계속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죠.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던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망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해낸다. 민씨가 이장을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민씨가 이장을 의심하는 이유는 이장이 그 전날 불렀다라는 거죠. 황망근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한겨.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망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 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이제 이장과 민 씨의 갈등이 여기서 주된 갈등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농민보고 농민걸기대회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 씨는 자기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전차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됐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궐기 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단 말이다.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내가 알아. 읍내가 보이 장난이더라고. 보나 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절로 앉았을 끼라. 백리끼를 기공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은 말이 없었고 민 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돼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기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망칭이 그렇다 카이.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슨 고장. 만누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mon다 뿌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민 씨가 아니 이장님 경기 타고 와서 데모하라고 그랬는데 걸기대회 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장님은 왜 봉고차 타고 가고 왜 이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질질 끌고 가게 합니까? 그 먼 길을 100리나 되는 길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내가 민사무에서 면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결국 이장이 뭐 하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소 앞에서 모이가이고 트럭 타고 가는 걸 진짜로 기운기를 끌고 갔으마 군대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도 믿 없더라. 근데 걸기대회 하는 날 비까지 내려가지고 온 사람도 별로 없었다라는 얘기죠. 소리만 몇 번 지르고 뭐 반대한다 이제 소리 몇 번 지르고요. 몇 번 지르고 왔지. 군창까지 기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에 차들이 미치게 이맹주로 쌩쌩 다니는데 받침한 우회라고. 그러니까 국도에 차들 옛날에는요 국도가 쉽게 얘기하면 도로가 2차선 지금은 뭐 4차선 6차선 이렇지만은 옛날엔 다 국도가 이제 상행선 하행선 딱 이제 차 한 대밖에 갈 수밖에 없는 도로거든요. 아까도 했지만 경운기는 20km 내외로 달리는 굉장히 천천히 달리는 이 경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차가 가려면 경운기를 갖다가 앞지르거나 혹은 경운기가 도로에서 약간 옆으로 비켜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사고의 위험이 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경운기 타다가 사고 나서 죽으신 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정도로 경운기가 쉽게 얘기하면 농촌에서 논밭에서 쓰이는 농기구지 도로로 갔을 때는 그 자체가 살인기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니까.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이 황만근 씨가 사고를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어떠한 구조가 있어요. 차들이 미치게이 많고로 미치광이 많고로 미치광이처럼 쌩쌩 달리는데 다치면 사고가 나면 우찌할 건가.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즉 지차 타고서 간 사람도 쎄서 존에 많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경기 타고 하면 사고 날 거 알 것 같으니까 다 모여 자가용으로 자기 자동차로 타고 걸기대회를 하러 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참. 그러니까 아니 농촌 걸기대회를 하고 가면 농촌의 어떠한 상징인 경운기를 타고 가는데
한 대가 가면 위험하지만 10대, 20대가 같이 가면은 당연히 차가 더 조심할 거 아니야. 차는 오히려 막 10대, 20대가 가면 조심스럽게 옆으로 피해 간다든가 뭐 아니면은 천천히 간다든가 기다렸다가 그렇게 오히려 경기가 여러 대 속에 끼어갔다고 하면은 황만근 씨는 오히려 위험할 일이 없지 않았겠냐. 아니 그러한 의도로 좀 우리 농민의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고 그런 안정상의 이유로 경운기를 타고 하자고 했던 건데 도대체 니들은 뭐 하냐는 거죠. 타 자동차 지돌만 살고 자고 자동차를 끌고 갔다라는 얘기죠.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다니 노토하니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구로 반동가리가 났나. 이게 누구는 황만근 씨를 얘기하는겨. 야 너도 황만근처럼 반쪽짜리가 됐냐 반푼이가 됐냐 이 바보야. 이렇게 지금 역성을 내고 있는 거죠. 비난하고 있는 거지.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결국에는 약속대로 우직하게 약속을 지키고 방침대로 따라간 황만근이는 돌아오지 못했고 그냥 약삭빠르게 행동한 사람들은 대충 소리만 몇 번 지르고 돌아왔죠. 중요한 요 뒤에부터는 제가 수업 돌아온 대로 수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다시 뵙도록 할게요.